세상에 1964년부터 매해 꾸준히 열려왔어요. 약 15,000명이 이 콩쿠르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최근에 들어서 연주자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 이게 우리 음악계에 없다는 그 현실에 대한 자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진짜 이런 콩쿠르이 한국에도 있다면 지혜지 콘서트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독일은 국제 규모 큰 콩쿠르보다 독일 정부에서 치르는 총연방 콩쿠르를 더 인정해준다고 들었어요. 독일 정부 주최 콩쿠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독일 총연방 콩쿠르에서 1등을 2번 연속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게 독일 정부에서는 판의 첫 발걸음이 되어주는 검증의 잣대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스카이 이런 퀄리티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주는 그것처럼 독일에서는 그 콩쿠르이 가름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솔로 부분은 3년에 한 번씩 열리고 피아노 솔로도 3년에 한 번씩 열리고 이게 계속 로테이션이에요. 그 프로세스가 3차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1차에서는 시 단위로 열립니다. 그때는 아무 자격 조건 없이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시 단위로 25점 만점 중에 23점을 맞은 사람이 도 단위의 콩쿠르에 3월인가 나가서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 항상 곡은 똑같아요. 1차 때 했던 곡을 2차 때도 하는 거고 3차 때도 하는 거예요. 진짜 너의 최고 모습을 보여줘 라는 거를 충분한 기간을 주고 평가받은 사람들끼리 더 넓은 단위에서 평가를 받는 게 독일식 검증된 연주자 꿈나무를 양성하는 검증 방법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면 20년, 30년이 아니에요. 안네 소피무터도 바로 이 콩쿠르에서 전국 총연방에서 1등을 한 계기로 세계적인 연주자로 거듭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단위의 콩쿠르에 나가서 1등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제안들도 들어오고요. 연주들도 들어오고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과르네리를 받았던 게 독일 정부 산하에 있는 악기 재단에서 주최하는 오디션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면서 과르네리를 처음 받게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 콩쿠르에 나가는 자격 조건 중에도 독일의 유겐트 무지치어트라고 하는 총연방 콩쿠르, 그것도 솔로 부분에서 1등을 한 사람만 이 악기 장악 콩쿠르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비로소 성립되는 그런 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긴 호흡의 콩쿠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국제 콩쿠르라고 하더라도 주최 측의 예산 삭감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런 게 있고 심사위원을 섭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하는 문제이긴 한데요. 어떤 콩쿠르이 아주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 유겐트 무지치어트는 생각을 해보면 역사와 전통이 여전히 치러지고 있는데 세상에 1964년부터 지금까지 매해 꾸준히 열려왔어요. Dieses fokussiert auf die Musik, sich besinnen, dass man das ausblendet. Egal, ob da jetzt 20 Hörer sitzen oder 500 oder eben auch mal über 1000 oder eine Jury. Dass eben die Jungen da ihre Chance haben, auch zu gucken, Menschen, wo stehe ich gegenüber den anderen? Vielleicht wird in Berlin anders Musik gemacht als in München oder in Köln. Sicherlich bringt die Vorbereitung eine ganze Menge, weil sie ist fokussiert. Man weiß, Datum X, Programm so. Es lief eigentlich auf persönliche Bekanntschaften, wurde rumtelefoniert, wer könnte bei euch in der und der Stadt das in die Hand nehmen. Und so ist das ganz langsam gewachsen. Am Anfang hatten wir vielleicht 30, 40 örtliche Ansprechstellen. Heute sind es, ich glaube, über 150 regionale Wettbewerbe, die dem Wettbewerb eine Basis geben. 이 지속성을 생각하면 독일이란 나라가 굉장하지 않나요?
않나요? 그래서 독일의 처음 도시 단계에서 열리는 그 콩쿨이 140군데에서 동시에 열리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 번째로 나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독일뿐만 아니라 독일 학교가 있는 약 30개의 다른 유럽 도시에서도 동시에 열린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5,000명이 이 콩쿨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Don't forget to subscribe. 구독해주세요. 근데 이게 돈을 내고 참가하냐?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수익 창출하는 구조로 갔다면 굉장하겠지만 돈을 안 내고 참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왜 1인 1학기 이게 지금 한국에서도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오리지널이 원래 독일이거든요. 독일은 1인 1학기를 하면서 능력 있는 학생에게 장기적인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성공하는 기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콩쿨이 독일 정부가 주최를 해서 한 학생이 나에게도 이런 예술적인 재능이 있구나 라는 거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큰 규모의 아주 체계화된 방식으로 64년부터 지금까지 기회를 제공하는 경험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게끔 제공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콩쿨이라는 거죠. 이게 10살부터 21살까지인가가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콩쿨이 시, 도 단위, 전국구 단위가 있다 보니까 전국구 단위에서 1등을 했다라는 거를 너도 나도 자타공인 최고다라는 거를 서로 인정해주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생긴 거죠. 그 이야기는 즉슨 연주자의 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이 이때부터 딱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아직 그런 가치 평가의 기준이 서울예원 예고 막 이런 것들은 있으나 그 외에 평가 기준 자체가 이렇게까지 있을까 싶거든요. 근데 독일은 전국구 단위로 학생들한테 그 능력 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이렇게 놓고 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연주자에 대한 가치 평가 기준 이게 우리 음악계에 없다는 그 현실에 대한 자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감회가 새롭네요. 진짜 이런 콩쿨이 한국에도 있다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훨씬 더 공정하게 성공에 대한 경험을 쌓고 본인이 노력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인 딸이 독일 영재 유학 중인데 콩쿨을 나간다고 해요. 외국인도 나갈 수 있나요? 외국인도 나갈 수 있습니다. 단 당국에 신고한 거주지 주소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준만 있다면 외국 사람도 많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가보면 김, 박, 리 굉장히 많습니다.